브라이언 코버거가 살해를 자백한 아이다호 대학교 4명 학생의 가족들이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상대로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하고 대학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새 법원 서류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캠퍼스 내 범죄자 존재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답변했는지 살펴봅니다. 저는 안젤라 레비, 크라임픽스입니다. 아이다호 살인 사건 같은 사례는 제 개인정보와 여러분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모두 온라인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주소까지도 모두 인터넷에 떠돌면서 데이터 브로커들이 팔거나 사기꾼들이 훔쳐갈 수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인 인코그니는 여러분이 다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코그니는 어떤 데이터 브로커가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찾아내고 그들에게 정보를 삭제하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가입하자 인코그니가 50곳 넘는 데이터 브로커를 찾아냈고 며칠 만에 정보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설정도 몇 분이면 끝나요. 계정을 만들고 인코그니가 여러분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 나머지는 인코그니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무제한 요금제도 있어요. 맞춤 삭제 기능을 이용하면 내 정보가 나타나는 맞춤 링크를 제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전문가 팀이 대신 삭제해줍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안전이 걱정된다면 그리고 그래야 한다면 인코그니로 내 데이터를 되찾으세요. 코드 크라임픽스를 사용하면 연간 요금제에서 6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케일리 곤살베스, 메디 모건, 이선 채핀, 그리고 젠나 커노들의 가족들,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살해된 것에 대해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책임지길 원하고 있으며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그 책임을 지고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워싱턴 주립대학교를 상대로 부당 사망과 과실 소송을 제기하며 학교가 브라이언 코버거가 잠재적 범죄자임을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제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법정에서 소송에 대해 대응하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대학 측의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혹시 이 사건을 자세히 따라오지 않으셨을까봐 간단히 요약해드릴게요. 코버거는 첫 학기 박사과정 조교였습니다. 코버거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범죄학 박사과정 조교로 일하며 케일리, 메디, 자나, 이선 살해를 자백했습니다. 2022년 11월 13일 새벽 코버거는 2025년 7월까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사형이 제외되는 조건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 모스크바의 킹로드 1122번지 주택에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들어갔습니다. 네. 당신은 했습니까? 2022년 11월 13일 아이다호 주 레이터 카운티에서 메디슨 모건이라는 사람을 살해하고 죽였습니까? 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신중하게 미리 계획하고 악의를 가지고 했습니까? 2022년 12월 코버거가 체포된 이후 코버거가 워싱턴 주립대학교 캠퍼스에서 여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코버거가 그곳에서 아주 큰 문제였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코버거의 변호사조차도 예비 심리에서 그 점을 언급하며 코버거의 행동을 그의 자폐 진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 제가 방대한 증거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코버거 씨가 WSU에서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과의 인터뷰가 아마 100시간 정도나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인터뷰들은 코버거 씨가 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직후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학교를 다녔고 교류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많은 부정적인 말들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이해하면 자폐증의 맥락에서 보면 그가 방 안에서 문 근처에 서 있는 방식이나 누군가를 너무 오래 바라보는 방식 같은 것들이요. 그가 자폐증이 있다는 것과 그가 보이는 특성들을 알고 나면 그들의 인터뷰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코버거가 케일리, 메디, 잭사나 이선의 살인 혐의로 4번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은 후였습니다. 우리는 워싱턴 주립대학교 사람들이 코버거에 대해 좋지 않고 꽤 무섭게 말했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아이다호 주 경찰에 코버거가 여학생들을 그들의 차까지 따라가고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 출입문과 책상을 막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학과의 한 교수는 코버거가 잠재적인 미래의 범죄자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당시 학기 말에 코버거의 자금 지원을 종료할 예정이었고 이는 사건 발생 몇 주 후였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워싱턴 주립대가 훨씬 더 일찍 코버거를 내보내고 내부 정리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그는 2022년 11월 그 지역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은 워싱턴 주립대가 코버거를 펜실베이니아에서 워싱턴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를 모집했고 제대로 신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소송은 워싱턴 주립대가 캠퍼스에서 여성들을 스토킹하던 직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워싱턴주 풀먼은 아이다호주 모스크바에서 몇 마일 떨어져 있고 모스크바는 아이다호 대학교가 있습니다. 두 지역을 합쳐 풀먼 모스크바 커뮤니티라 부릅니다. 그가 풀먼 모스크바 커뮤니티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즉시 코버거는 차별적이고 괴롭히며 스토킹하는 행동으로 평판이 나빠졌고 젊은 여성 학생들과 워싱턴 주립대 동료 직원들에게 큰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여성들이 정기적으로 보안 요원의 호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코버거의 부적절하고 포식적이며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최소 13건 이상의 공식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주립대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코버거의 점점 심각해지는 행동을 방치했습니다. 소송은 코버거의 펜실베이니아에서의 문제 많았던 청소년기와 중독 이력을 언급합니다. 이는 워싱턴 주립대가 그를 풀먼 모스크 지역으로 데려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헤로인 중독과 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공개 온라인 포럼에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과 이상한 생각들에 대해 수차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여학생들과의 문제로 고등학교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서 퇴출된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행동 때문에 지역 사업주들이 불안해져 그가 오면 여성 직원들에게 전자 메모로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또한 범죄학 대학원 학위를 추구했으며 그곳에서 연쇄살인범에 대한 특별한 집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족의 소송에서는 코버거가 너무 소름 끼쳐서 만약을 대비해 한 학생이 그를 위한 암호까지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 워싱턴 주립대 직원들은 코버거가 동료 중 한 명과 함께 있을 때 그 동료가 그와 단둘이 남겨지지 않도록 걱정해서 같은 방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워싱턴 주립대 직원이 동료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제목에 귀일일이라고 적어서 이메일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코버거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워싱턴 주립대 학부생이 코버거의 무서운 행동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그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쳐 숨은 적도 있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이제 이 소송에 대해 연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이 소송에서 제기한 각 주장에 대한 1대1 답변입니다. 답변서에는 워싱턴 주립대학교가 2022년 11월 13일 코버거가 아이다호 대학교 학생 4명을 살해한 것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22항의 나머지 모든 주장들을 부인하며 특히 이 살인사건이 워싱턴 주립대학교의 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부인합니다. 답변서에는 또한 스토킹이 대학생들에게 심각하고 흔한 위험이라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답변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한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이를 부인합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코버거를 풀먼 모스크바 지역사회로 데려오고 곧 그의 위협적이고 스토킹하며 포식적인 행동을 알게 됩니다. 이 제목이 답변을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한 워싱턴 주립대학교는 이를 부인합니다. 소송에서 코버거가 캠퍼스에서 여학생들을 괴롭혔다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교수는 그가 언젠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할 미래의 범죄자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WSU의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에서는 WSU가 해당 주장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소송에 대한 WSU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그들의 답변과 소송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스콧 토마스는 재판 변호사로 민사 사건을 많이 맡고 있습니다. 스콧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WSU를 상대로 내 가족, 즉 브라이언 코버거의 피해자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장과 답변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답변서는 다소 전형적인 일반 부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청구의 요소나 구성 요소, 즉 기본적인 부분을 분해해서 살펴보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앞으로 매우 힘든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불행하게도 희생자들이 워싱턴 주립대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내내 각 청구의 요소마다 과실이 있을 때마다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공통된 질문이 따릅니다. 먼저 의무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의무가 대학에서 피해자들에게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법 사망 소송에서 실제로는 뚜렷한 의무가 없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대학의 학생이 아니었던 다른 주의 시민들에게까지 의무가 이어진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과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한 과실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과실이 있는 채용, 과실이 있는 감독 등 세 가지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 주장된 것은 워싱턴주에서 과실보호 청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채용입니다. 하나는 코버거가 채용된 날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워싱턴 주립대에 정당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즉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코버거의 헤로인 문제나 절도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상식적인 사람에게 코버거가 몇 달 후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 즉 살인에 대해 미리 경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그런 환경에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는 헤로인 중독이 있었고 그 중독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평생 누군가를 판단해야 할까요? 그는 치료를 받았고 중독을 이겨내고 회복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 자리에 추천받았어요. 그리고 휴대폰 절도도 그 헤로인 중독과 함께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범죄 기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알다시피요. 입학 과정에서 그 일로 그를 불이익 줘야 할까요? 배경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했다고 해도요. 그리고 당신의 말을 강조하자면 워싱턴주에는 박스 체크 금지법 같은 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공정하게 주기 위한 법이죠. 말씀하신 대로 신원 조회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나중에 일어날 끔찍한 일에 대해 대학이 미리 알 수 있었던 어떤 것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부당 사망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말은 정말로 제가 이 사건의 최초 고소장을 읽었을 때 소송 내용을 읽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스콧.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 가을에 공개 기록 요청을 통해 공개된 아이다호 주 경찰의 수사 보고서를 통해 이 정보의 대부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캠퍼스에서 브라이언 코버거와 관련된 수상한 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제 말은 실제로 그를 가르치는 범죄학자들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재계약할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알다시피 12월 이후로는 그를 캠퍼스에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에게 개선 계획을 적용하고 있었고 학기 말에 그를 내보내고 싶어 했어요. 너무 일찍 코버거를 내보내면 소송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런데도 여기저기서 경고 신호가 있었죠. 그들은 이 사람에게 박사 학위를 주면 미래의 범죄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왜 그런 감정을 갖는지 이해해요. 그들은 화가 나 있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만약 그를 그냥 해고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는 짐을 싸서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여기 남아 있을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펜실베이니아에서 아니면 워싱턴에서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런 살인을 저질렀을 거예요. 혹시 아는 곳이 보이나요? 이 가족들이 부당한 죽음에 대해 기대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말하길, 예를 들어 워싱턴 주립대가 코버거를 고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들이 말하듯이 코버거를 워싱턴 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이런 범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but for cause, but for cause라고 부릅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런 범죄도 없었겠지만 그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에서는 여러분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근접 원인 또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들이 가진 진짜 문제입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워싱턴 주립대학교에
크리스털 볼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말이 완전히 맞아요.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들이 있고 많은 부실 관리가 있었죠. 하지만 경고 신호는 항상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범죄학자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었죠. 그들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일 수도 있고 FBI에 들어가서 다른 범죄자를 잡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후 범죄가 일어나기까지의 짧은 몇 달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도요. 어떤 법집행기관에도 필요한 단서를 제공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를 구금하거나 체포하거나 시설에 입원시키거나 관찰을 위해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개연성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 어려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학생들이 제기한 이런 종류의 혐의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항상 회사들을 위해 직원 핸드북을 작성하는데 그건 언제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절차를 마련하고 학생이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조사관이 임명되고 사실이 수집되며 신고자는 보복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그 고발이 사실이라면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가지 주장은 대학, 즉 고발을 접수한 기관이 13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대학은 코버거 밴렌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했던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정말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렇죠. 저한테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만약 그 13건의 불만 중 하나를 제기한 학생이 코버거의 피해자였다면 이 소송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주 경계를 넘어서 캠퍼스 밖 WSU와 아무 관련 없는 환경에 있고 그의 피해자들이 WSU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상황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상황,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핵심적인 요소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일부, 아마 223항부터 229항까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이 다녔던 아이다호 대학교와 코버거가 근무했던 워싱턴 주립대학교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관성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들은 그 연관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범죄학과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아니었고 두 대학에서 모두 인정받은 강의나 교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전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 범주에 속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자신들이 맡은 학생들을 보호할 엄숙한 의무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피해자들은 그 보호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주의한 감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죠. 저는 그 점에 대해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들이 코버거를 감독하고 있고 그가 여성 학생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스토킹해서 WSU의 여성 학생들이 정말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러한 불만 중 하나의 대상이었던 워싱턴 주립대학교 학생을 살해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분명히 연관성을 볼 수 있고 소송을 제기할 근거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는 풀먼에 있는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주 경계를 넘어 어떤 이유에서든 모스크바로 가서 이 범죄들을 저질렀어요.
제 말은 그들이 24시간 내내 그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제 말은 그들이 학기 말에 그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저도 동의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당신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보고서들로 인해 퇴원하게 된다면 그게 더 쉬운 방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하죠. 그들은 EOC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조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점진적 징계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습니까? 있었나요? 구두 경고, 그 다음에 서면 경고, 그 다음에 공식적인 훈계, 그리고 무급 3일 정직 처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징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그 사람은 종종 밀린 임금이나 복직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용주들에게 딜레마가 됩니다. 대학교를 두려워해 소송을 당했다고 말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용과 해고 결정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특히 학계에서는 대립을 꺼려합니다. 그들은 그런 일에 능숙하지 않습니다. 모든 당사자의 최선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게 공정하지 않고 두려움이라 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회색지대가 많고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크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상 앞에서 상대방을 내려다보거나 출입구를 막는 등의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들이죠. 그런 부적절한 행동과 살인 사이에는 정말 큰 간극이 있다는 거죠. 알다시피 그냥 정말로 그런 점프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절차에서 대학이 법원에 요약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단계가 있을 겁니다. 즉, 원고들이 주장에 필요한 기본 요소 중 하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그 이상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법적으로 법원은 사실관계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쪽 당사자가 청구의 특정 부분에 대해 어떤 사실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그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당신이 이 이야기를 비공식적으로 나눴었는데 이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도 정말 끔찍하다고 이야기했죠. 정말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범죄학과 전체에서 여성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고 한 교수는 이 사람은 분명히 포식자가 될 거다. 나는 포식자들과 일한다고 말했잖아요.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그는 포식자가 될 거예요. 모든 게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는 4명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가 공부하고 있는 대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말은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끝까지 싸우실 건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수많은 경고 신호와 범죄학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건 끔찍하다, 여성들이 이 사람과 단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남자와 관련해 이 일을 무마하려면 돈을 지불하시겠어요? 조언이 있나요? 저는 일반적으로 합의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건 매우 불확실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기지 말아야 할 재판에서 이긴 적도 꼭 이겨야 할 재판에서 진 적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아주 복잡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들은 매우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12명의 배심원들은 유가족들에게 많은 동정심을 가질 것이고 문제는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갈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약식 판결을 넘긴다면 배심원들이 원고 가족들에 대한 감정적인 동정심과 법적 요건을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증거를 저울질해서 그 요소들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위험을 완화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바람이 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이들을 다시 데려올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WSU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이런 행위에 대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경고 신호가 나타났을 때 즉시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지역 사회의 사람들은 학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로코 파렌티스대의 개념과 같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가면 부모가 그 자리에 있고 대학이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보호를 제공해야 하며 그게 바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것도 대학에 남게 될 끔찍한 오명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고소장에 제기된 혐의들이 다양한 학생 시위와 같은 것들을 무시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이 대학이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홍보 차원에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조기 합의가 조용하고 비밀스럽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폭로가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콧 토마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 소송은 현재 연방법원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사건을 지켜보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크라임픽스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로 앤 크라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